겨울이 오면 집은 더 작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그 작은 방 안으로 모든 것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추위도 불안도 그리고 가족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겨울 아침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기도 전에 숨이 하얗게 새어나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의 방 안 공기부터 얼어붙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고 한 발짝만 움직여도 서로의 어깨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는 항상 사람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 뒤척임 그리고 아직 괜찮다는 말 없는 신호들이 겹겹이 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연탄부터 확인했습니다. 불이 살아있으면 그날은 시작할 수 있었고 불이 꺼져 있으면 하루가 멈췄습니다. 따뜻함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고 연탄 하나에 하루의 안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불 살아있지? 짧은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방 안에 작은 안도감이 내려앉았습니다. 춥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좀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서로를 먼저 생각하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겨울의 단칸방은 불편했고 춥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에서만큼은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추웠지만 사람과 사람이 붙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 겨울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작은 방 안에 다시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의 중심은 늘 연탄이었습니다. 시계보다 먼저 확인해야 했고 날씨보다 더 신경 써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연탄불이 살아있으면 그날은 괜찮았고 불이 약해 보이면 모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그저 검은 돌덩이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그 시절 연탄은 밥이었고 난방이었고 무사히 하루를 넘겼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께서 양은 냄비를 조심스럽게 연탄불 위에 올리셨습니다. 불꽃이 크게 튀지 않도록 연탄이 놀라지 않도록 다루듯 말입니다. 김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제야 방 안 공기가 느리게 풀렸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가겠네.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연탄이 오래 간다는 건 그날 하루는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연탄 옆에 더 바짝 다가 앉았고 누군가는 손을 비비며 불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은 온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연탄불이 약해지면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이따 한 장 더 갈까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 장이 아쉬운 날도 있었고 그래도 오늘은 버텨보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탄 하나에 하루의 계획과 마음이 얹혔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 불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처지였고 그래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 연탄불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그 집의 하루는 비로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밖에서 각자 다른 하루를 살고 돌아왔지만 밤만 되면 모두가 같은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약속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던 일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상이 하나 놓였고 그 위에 신문지가 펼쳐졌습니다. 비닐 대신 쟁반 대신을 신문지가 먼저 깔렸습니다. 그 위에 놓이는 건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그날 밤을 버티게 해줄 만큼의 것들이었습니다. 고구마 몇 개 때로는 감자였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상을 중심으로 둥글게 앉았습니다. 좁아서가 아니라 떨어질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손 씻었지? 짧은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구마를 불 위에 올리고 천천히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냐는 질문도 힘들었냐는 말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의 하루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탄불 위에서 고구마 껍질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나면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춥던 공간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됐다. 내려도 되겠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상으로 모였습니다. 그날 밤의 작은 기다림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손이 시려도 웃음이 먼저 나오던 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마가 상 위에 올라오면 그 방 안에는 잠시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걸 알면서도 누가 먼저 손을 뻗을지 눈치만 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서두를 이유는 없었지만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신문지 위에 놓인 고구마는 크지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겉은 까맣게 그을렸고 군데군데 껍질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마저 그날 밤에는 괜히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뜨거워. 누군가 손을 움찔 빼며 말하면 그 말에 다들 웃음을 참았습니다. 조금 식기를 기다리다 손바닥으로 굴려가며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끝이 시려 감각이 둔했지만 그래도 그 작업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면 괜히 고구마 탓을 했고 반으로 쪼개다 부서지면 서로 더 작은 쪽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거 내가 먹어. 아니야, 난 괜찮아. 짧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늘 같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오는 속살을 한 입 베어 물면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뜨겁고 달고 배를 채우기엔 부족했지만 그 한 입으로 그날의 피로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구마를 먹다 웃었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그 자리는 충분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구마는 허기를 달래는 음식이기보다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밤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더 조용한 걱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방 안의 소리는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고구마 냄새도 웃음도 이불 속으로 접히고 남은 건 연탄불이 내는 미세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천천히 잠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밤은 완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같은 걱정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탄불은 아직 살아있는지, 혹시 꺼지지는 않았는지 괜한 불안이 조용히 잠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유 없이 새벽에 눈이 떠진 적 있으신가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아직 밤이라는 걸 아는 시간, 괜히 가슴이 먼저 깨어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집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꼭 새벽에 눈을 떴고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소리조차 혹시 누군가 깰까봐 최대한 낮췄습니다. 괜찮겠지 혼잣말처럼 흘린 그 한마디에는 잠든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을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고 그 짧은 시간조차 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불 속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 발걸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집의 밤은 그렇게 서로를 지키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 앞에 서 있던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방을 나서 연탄이 있는 쪽으로 향하는 그 몇 걸음은 낮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확인하는 일은 익숙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늘 마음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연탄 앞에 서면 가장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이 살아있을 때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 그 숨결 같은 기척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귀와 마음이 먼저 판단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연탄불은 여전히 빨갛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숨이 풀렸습니다. 크게 안도하지도 크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밤은 괜찮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고 연탄을 살짝 정리했습니다. 불씨가 오래가도록 괜히 손을 더 대지 않는 것도 그 집에서 배운 요령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길 발소리는 올 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문이 덜컥 소리를 낼까, 바닥이 삐걱거릴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잠든 가족의 밤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불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척을 느끼고 괜히 몸을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 속에는 괜찮구나라는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을 확인한 사람도 그를 기다리던 사람도 그제야 다시 잠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그렇게 또 한 번 무사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을 확인하고 돌아온 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완전히 혼자만의 밤은 아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는 서로의 체온이 조심스럽게 섞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시절 이불은 지금처럼 두껍지 않았습니다. 한 겹 많아야 두 겹이었고 찬 기운은 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붙어 잤습니다.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밤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몸을 뒤척이면 다른 누군가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팔이 닿고 발이 겹치고 숨소리가 서로의 귀에 닿았습니다. 불편할 법도 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추우면 말해. 작게 속삭이듯 들려온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이불 안에서는 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등 뒤에 몸을 붙였고 어른들은 그 체온이 혹시라도 식을까 조금 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조금씩 나누다 보면 언젠가부터 추위보다 사람의 기척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겨울밤 단칸방의 이불 속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가난도 걱정도 잠시 밀려나고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온은 잠든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까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 있었습니다. 연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이불 속의 체온은 서서히 각자의 하루로 흩어졌습니다. 누가 새벽에 일어났는지, 누가 불을 확인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의 단칸방은 늘 부족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만큼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춥고 힘들었던 기억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땐 참 추웠지. 어른이 되어 꺼내는 그 한마디에는 불평보다
웃음이 먼저 묻어납니다. 고생스러웠던 시절이었지만 그 시간을 함께 건넜다는 기억이 말끝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떠올리는 어릴 적 겨울은 어떠신가요? 집은 넓어졌고 난방은 훨씬 따뜻해졌지만 그때처럼 사람의 온기를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시절의 겨울은 몸은 추웠지만 마음까지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연탄 하나, 고구마 몇 개, 그리고 같은 이불 속에서 나누던 체온이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단칸방의 겨울은 지나가 버린 계절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배운 따뜻함은 아직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겨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조금은 덜 춥게 이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